새벽녘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십니까? 밤새 말라버린 입안의 텁텁함과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증일 것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쏟아지는 환한 불빛과 함께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덮칩니다. 손에 잡히는 물병에는 서늘한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짜릿한 냉기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시원함,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이 사소한 행동이 사실은 우리의 위장과 혈관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느라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의 몸입니다. 이제는 조금 낡고 삐걱거리는 그 몸을 위해 우리는 어떤 물을 대접하고 있는지 그 물 한 잔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한겨울의 소나무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얼음물을 뒤집어 써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돌을 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장은 튼튼했고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늘어나고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흐르고 흘러 우리의 몸에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스며들었습니다. 겉모습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몸 안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장의 벽은 얇아졌고 소화액은 예전만큼 넉넉히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던 양의 기운, 그 화롯불 같은 온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해진 화로에 얼음장 같은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오르던 불씨는 순식간에 꺼지고 재만 남은 아궁이처럼 몸속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우리 몸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밤새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장기들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입니다. 체온은 하루 중 가장 떨어져 있고 근육과 혈관은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찬물은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의 뺨을 때려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깜짝 놀라 오그라들고 찬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 혈관은 급격하게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찰나의 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위장은 또 어떻습니까? 차가운 물이 닿는 순간 위장은 본능적으로 운동을 멈춥니다. 소화효소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찬물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며 가스가 차는 이유가 어쩌면 식탁 위의 반찬 때문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마신 그 찬물 한 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의 줄 비유를 들어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수행도 이와 같아서 고행만으로도 안 되고 쾌락만으로도 안 되느니라. 오직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몸을 대하는 태도 또한 이 중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차가운 것은 노년의 몸에 독이 됩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중도의 물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몸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화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며 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독이 되는 것처럼 물 또한 내 몸의 온도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의 위장은 흙으로 빚은 그릇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단단하게 구워진 도자기 같아서 어떤 충격에도 견뎠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빗살무늬 토기처럼 섬세하고 약해졌습니다. 뜨거운 가마에서 막 나온 도자기에 찬물을 부으면 쩍하고 금이 가듯 노년의 위장에 찬물을 붓는 것은 스스로 몸에 금을 내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차가운 자극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고 다정하게 깨워주는 온기가 필요합니다. 그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해가 뜨는 아침은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라 새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은 우리 몸에서도 양기가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기지개를 켜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속에 갇혀 있던 찬물은 대표적인 음의 기운입니다. 차갑고 무겁고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려는 아침의 양기와 내리누르는 찬물의 음기가 뱃속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불이 타오르려는데 물을 끼얹는 형국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수승화강이 깨졌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몸이 순환되는데 찬물을 마시면 뱃속이 차가워져 순환이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찬물은 뱃속 깊은 곳의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겉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어도 뱃속이 시리면 온몸이 춥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의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로 가는 혈액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시리게 되며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옛 선조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을 넘어 음과 양이 조화된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끓는 물과 찬물을 섞어 마시는 생숙탕, 다른 말로 음양탕이라 불리는 물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는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컵에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반쯤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차가운 물을 나머지 반만큼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찬물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온도가 다른 물이 서로 섞이는 그 순간 그 물은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수가 됩니다. 이 미지근한 음양탕을 천천히 마시면 그 조화로운 기운이 우리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막혀있던 기혈을 뚫어주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해줍니다. 위장은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퍼지는 온기는 마음까지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찻잔을 데우고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어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를 올립니다. 펄펄 끓는 물을 그대로 붓지도 얼음장 같은 물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향기롭고 마시기 좋은 온도로 맞춰 올리는 그 정성. 이제는 그 정성을 나 자신에게 쏟을 때입니다. 내 몸은 단순히 뼈와 살로 이루어진 덩어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리십시오.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으며 내 몸 안의 음과 양도 이처럼 조화롭게 섞이기를 발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의식 하나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밥을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오직 그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물 마시는 행위조차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왔습니다. 목이 마르니 그냥 들이키고 습관이니까 그냥 마셨습니다. 물의 온도가 어떤지, 물이 목을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인지, 위장에 닿았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아,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뇌가 느끼는 감각적 쾌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장은, 아, 춥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뇌가 원하는 것과 몸이 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혀끝의 짜릿함을 위해 몸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이제는 혀가 아닌 위장의 소리에, 머리가 아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나이입니다. 몸을 관찰하는 것은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은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몸을 돌보지 않아 병을 키우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잘 보살펴 수행의 도구로 삼느니라. 우리의 몸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피안의 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뗏목이 튼튼해야 합니다. 뗏목에 구멍이 났는데 수리하지 않고 계속 짐만 싣는다면 강 중간에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찬물은 뗏목에 구멍을 내는 송곳과 같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뗏목의 틈새를 메워주는 든든한 송진과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뗏목에 구멍을 내셨습니까? 아니면 틈새를 메우셨습니까?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다가올 내일 아침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내 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마음으로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치유의 감로수가 됩니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잠시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온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을,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천천히 넘어가는 그 부드러운 흐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느낌으로 마셔보십시오. 물이 위장에 닿았을 때 뱃속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물 마시는 명상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끓이고 식혀서 마시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입니다.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서 나를 위해 5분을 쓰는 것이 과연 사치일까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는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정작 평생 나를 지탱해준 이 소중한 몸을 위해 5분을 내어주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가장 먼저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아침마다 겪던 복통이나 설사가 줄어들고 소화가 잘 되니 밥맛이 돕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짜증이 줄고 너그러워집니다. 물 한 잔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색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색신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깨달음을 얻고 선업을 쌓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도구이자 그릇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이 그릇이 마치 강철로 만든 것처럼 영원히 튼튼할 줄 알고 함부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독한 술로 속을 태우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히 일어나는 회복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오래된 고택과 같습니다. 지은 지 수백 년 된 사찰의 대웅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둥은 갈라지고 단청은 빛이 바랬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고 마루는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낡은 절집을 흉하다고 허물어 버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흔적이 깃든 그 그윽함을 귀하게 여겨 더욱 조심스럽게 쓸고 닦습니다. 행여 기둥이 상할까봐 기름을 먹이고 문풍지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그 오래된 절집입니다. 낡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이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이제 이 오래된 집을 관리하는 방법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찬물을 들이붓는 것은 오래된 나무 기둥에 찬물을 끼얹어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마른 나무에 윤기를 더하는 기름칠과 같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뱃속이 냉하면 괜한 걱정이 늘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몸의 순환이 막히면 생각의 흐름도 막혀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사라집니다. 나이 드니 서럽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몸을 위로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의 온기를 높이는 일, 그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과 병듦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고통에 짓눌리지 않는 지혜는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을 부처님 모시듯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물 한 잔을 마셔도 함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시는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길일까요? 단순히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거룩한 수행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안을 먼저 헹구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번식합니다. 눈 뜨자마자 물을 바로 삼키면 그 세균들이 고스란히 위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가글하듯 우물거려 뱉어낸 뒤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을 씹어서 드십시오. 옛 어른들은 물도 씹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액체를 어떻게 씹느냐고 하겠지만 입안에서 물을 굴리며 침과 충분히 섞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침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따뜻한 물을 입에 머금고 혀로 굴리며 천천히 삼키면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니라 내 몸에 딱 맞는 보약으로 변합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물은 폭포수처럼 떨어져 위장을 때리지만 천천히 홀짝이면 봄비처럼 스며들어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셋째, 앉아서 드십시오. 바쁘다고 서서 급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척추를 곧게 세우고 마시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펴집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듯 아침에 물 한 잔도 품위 있게 앉아서 드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마음가짐을 정돈해 줍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 맑은 물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강이 되어 흘러온 물입니다. 이 물이 내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고 건강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마셔보십시오. 물은 정보를 기억한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의 파동이 담긴 물은 우리 몸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눈 뜨자마자 찬물을 찾았던 분들에게 미지근한 물은 밍밍하고 맛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마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21일만 반복하면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딱 3주만 나와의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몸이 먼저 따뜻한 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가르침 중 하나는 인과법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내가 무심코 반복했던 수많은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사소해 보입니다. 오늘 한 잔 마셨다고 당장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냉기가 1년, 10년, 3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좁아지며 체온은 만성적으로 낮아져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작은 냉기들이 모여 큰 병이라는 업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이라는 선한 원인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이 하루하루 쌓이면 굳었던 위장이 부드럽게 풀리고 탁했던 피가 맑아지며 떨어진 면역력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마시는 따뜻한 물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하게 우리 몸의 바위를 뚫고 생명의 길을 엽니다. 건강한 노년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프지 않고 내 발로 걸어다니며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녀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 고통받는 것은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고 그들의 삶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공복의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아끼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내 노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마시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내 몸 안에 연꽃을 피우기 위해 맑은 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나이 들미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맑고 향기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물잔은 따뜻했습니까? 차가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차가운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따뜻한 온기 한번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을 챙기느라 내 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따뜻해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전기포트의 스위치를 누르며 마음의 스위치도 함께 켜십시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미지근하게 식힌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그 따스함이 손바닥을 통해 가슴으로, 뱃속으로,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중도의 물로 몸을 살리는 지혜를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되어 하루 종일 온화하고 편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발언합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이 따뜻해 보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